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4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4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말미에 나오는 분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산과 관련된 개념을 확인해 보고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산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분산 부분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가장 먼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편차들을 모두 다 더한 값은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분산은 각 별량의 편차의 제곱들을 모두 다 더해서 별량의 수로 나누어 준 값.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러한 개념들이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공식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번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문제를 처음 읽어보게 되면 과수원 A의 사가 6개와 과수원 B의 사가 6개의 당도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과수원 A의 당도 평균이 1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때 과수원 B의 사과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학생이 과수원 A의 사과 6개 당도의 평균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분산은 B가 되네라고 따로 밝혀주고 있죠. 자, 일단은 평균이 같다. 과수원 A와 과수원 B의 평균이 같다라는 것을 먼저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6개의 평균을 그냥 평균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수원 B의 평균은 역시 1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밝혔듯이 편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편차는 각각 나열을 해보면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1,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편차의 합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은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11 더하기 A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것을 우변에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우리는 밝혀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학생이 분산은 B가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역시 그 각각의 별량의 편차들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12를 대입을 시켜버리면 편차는 1과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도 같이 한번 구해보게 되면 분산은 6개를 나누어 주는 거고 각각 편차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6분의 14가 되기 때문에 3분의 7이 B가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라고 얘기하는 것은 12 더하기 3분의 7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3분의 36 더하기 7, 즉 4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학생 B의 말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수원 A의 사과 6개의 당도가 더 고르구나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더 고르다 라는 표현은 분산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수원 A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5고 과수원 B의 분산은 3분의 7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수원 B의 분산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과수원 B의 분산이 더 크다. 자, 요 말은 자, 분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수원 B의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다른 별량들이 더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과수원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수원 A의 사과의 어, 당도가 더 고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차와 분산 및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와 개념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15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1차 부등식에 관련된 이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문제 활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정가가 12,000원인 어느 도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서점 A와 B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 금액에 대한 특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때 온라인 서점 A에서 도서를 X권 주문할 때 그때 지불하는 금액이 온라인 서점 B에서 도서를 X권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서점 A에서 지불하는 게 그 금액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X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대한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준 다음에 식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미지수 값을 x로 잘 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그 도서의 권수를 x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바로 식을 세워주는 것부터 먼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서점 A에서 X권 살 때의 그 식을 먼저 세워보게 되면요. 정가가 12,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서점 A에서 샀을 때는 도서가 5%씩 할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9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것을 X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000원에 자, 그 서점 B에서 산다고 한다면 도서가 10% 할인이 되는 대신에 배송비가 4,000원이 붙게 되겠죠. 자, 일단은 10%를 할인한 값을 먼저 보게 되면 100분의 90만큼 지불해야 되고 그 권수는 X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송비가 4,000원이 붙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4,0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점 A에서의 금액이 B에서의 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자, 가장 먼저 12,000원 곱하기 100분의 x를 이제 이렇게 묶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을 먼저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95 빼기 9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4,00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고 또 여기도 10을 한번 더 나누어 줘 볼게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5x는 40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60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약분을 시켜주게 되고 x는 6분의 40, 즉 3분의 2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x의 최소값은 7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그래프는 반비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풀이를 보게 되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앞으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좀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반비례 관계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y는 6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c와 d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때 사각형 ABDC의 넓이가 바로 27이라고 밝혀주고 있네요. 그때 A의 값을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A와 B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 보게 되면 A는 일단은 y좌표가 6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함수식에 대입을 시켜 봤을 때 x좌표는 6분의 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b도 y좌표가 6이 만들어져서 이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선분 a, b의 길이도 역시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6분의 a와 3분의 a를 서로 더해주게 되면 그 a, b의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 2분의 a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 도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좀 큰 삼각형인 OAB, 이 삼각형을 먼저 보고 이 삼각형과 OCD, 이 삼각형이 서로 어떠한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y는 6이라고 하는 직선과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은 서로 평행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각 OCD와 각 OAB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지게 되겠고, 역시나 ODC와 OBA의 각 크기도 역시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A 닮음으로 인해서 삼각형 OCD와 삼각형 OAB는 AA 닮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살펴볼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길이는 3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전체의 길이가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를 이용을 해주게 되었을 때 선분 OC 대 선분 OA의 길이는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3대 6, 즉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대응하는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OCD와 삼각형 OAB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죠? 그렇죠. 1대 4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삼각형 OCD가 아니고 조금 더 다르게 볼게요. 자, 사각형 ABDC 대 삼각형 OAB. 자, 이것의 비는 그러면 우리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3대 4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각형 ABDC의 넓이가 얼마라고 밝혀놨습니까? 네, 2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27대 삼각형 OA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의 비례식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삼각형 OAB의 넓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삼각형 OAB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27 나누기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36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OAB의 넓이는 우리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역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분의 a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분의 a 곱하기 높이는 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a는 3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에서 36을 곱해준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a는 24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네, 17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과는 다르게 약간의 발상도 같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둘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마이너스 5,0 그리고 0,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B와 C 점이 각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OCA의 넓이가 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삼각형 OBD의 넓이와 삼각형 DCA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잘 봐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각형 OBD의 넓이, 삼각형 OBD의 이 넓이와 그리고 삼각형 DCA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도 한번 적어 볼게요. 삼각형 OBD의 넓이와 삼각형 DCA의 넓이가 같다라고 함은 자, 여기서 삼각형 ODA가 서로 공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삼각형 BOA의 넓이와 삼각형 COA의 넓이도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선분 OA를 밑변으로 하고 있는 여기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선분 BC를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었을 때 선분 OA와 선분 BC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쭉 문제를 풀어 나가 볼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삼각형 OCA의 넓이가 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선분 OC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A점의 X좌표가 2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의 X좌표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자, 여기 BC, 선분 BC와 선분 OA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BC 선분과 선분 OA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BC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선분 AO의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무방할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A의 Y좌표를 만약에 M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분 AO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2분의 M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6과 2분의 m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의 Y좌표인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fx 여기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f10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거기서 꼭지점 2, 마이너스 5분의 12 나와 있고, 이 2차 함수는 지금 원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에 대한 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거든요. 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만약에 둔다면 x-2의 제곱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12. 근데 이 함수는 원점 0,0을 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대입을 시켜주게 되었을 때 4a 마이너스 5분의 12가 0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a 마이너스 5분의 3이 0이 되기 때문에 a는 5분의 3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f10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에서 10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일단 5분의 3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8의 제곱이니까 64, 그리고 5분의 3을 묶었으니까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5분의 3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게 되었을 때 답은 36, 5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각형 BOD와 삼각형 DCA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삼각형과 BOA와 그 다음에 COA의 넓이가 같다. 따라서 선분 AO와 그리고 선분 BC가 서로 기울기가 같다, 즉 평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봐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1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중학교 1학년 때의 개념이 부채꼴의 넓이와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개념인 삼각형의 삼각 B의 활용을 이제 활용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한복 바지 모양, 이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겉보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1, 2, 3번의 과정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3단계의 모양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 이 선분 BC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편에 이 도형은 지금 2단계에서의 지금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금 여기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놓은 그런 모양의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3단계의 이 바지 모양의 넓이는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 점선까지도 같이 합친 이 부분의 도형의 넓이와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1단계로 또 넘어가 보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골 여기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의 활골 그리고 이 부분의 활골을 각각 빼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나갈 거냐면, 자, 가장 먼저 여기 여기 중심을 O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채꼴 OAB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와 똑같아지는 부채꼴 OAH 그리고 COD 그리고 GOF 이렇게 부채꼴이 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OHG 이 삼각형과 BCO 이 삼각형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삼각형으로 ODF 이 삼각형도 같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 4개와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2개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넓이 1개 이거를 모두 다 더해서 바지 모양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부채꼴의 넓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밝혀놨고 그리고 여기에 각 하나의 크기는 45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는 4의 제곱 파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360분의 45. 근데 이 부채꼴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총 4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약분하면 90이 만들어지겠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16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4개를 모두 더해 놓은 값은 8파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2개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냥 얘는 일반 삼각형의 넓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사인 45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개수가 2개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이 약분이 되겠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8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4 곱하기 4, 즉 얘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자, 바지의 넓이는 8파이 더하기 8 루트 2 더하기 8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골라줘 보면은 답은 4번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삼각비의 활용 부분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하나의 변을 A 그리고 다른 변을 B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A와 B를 끼고 있는 끼인각의 크기를 X라고 둔다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이 r 제곱에서 360도 분의 중심각 크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2분의 1 RL 이때 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2개의 공식은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이 도형에서 뽑아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선분 FD가 2 그리고 선분 CG가 x-2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사각형 EGF의 넓이가 7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EGF라고 하는 이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는데, 자, 이 사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좀 쪼개어 볼 거냐면 여기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보게 되었을 때 FEH 사각형과 그리고 HEG 이 사각형을 2개로 쪼개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쪼개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사각형 EFH에 대해서 밑변을 EH라고 둘 겁니다. 또한
삼각형 HEG에서도 밑변을 EH라고 둔다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는 각각 2랑 x-2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h의 길이를 우리가 x에 대해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넓이에 대한 EGF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도형을 볼 건데요. 우리는 어떤 도형을 한번 체크를 해 볼 거냐면 여기 FDH 이 삼각형과 그리고 HCG 이 삼각형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은 지금 ABCD 삼각형이 서로 정사각형이라서 AD 선분이랑 BC 선분이 평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서로 직각이 만들어질 거고 각 DFH와 각 HGC 이 두 개의 각도 서로 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DFH와 삼각형 CGH가 서로 닮음이 될 거고 그 닮음은 A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걸 좀 다 지워버리게 되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 B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자, FD에 대응하는 변은 CG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점을 H라고 만약에 하게 됐을 때 DH 대 HC의 길이 B도 2대 x-2가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의 B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DH의 길이를 2K라고 두고 그 다음에 CH의 길이를 K 곱하기 x-2 이렇게 두어 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2K와 K 곱하기 x-2를 더해 놓은 값은 바로 얼마가 나오죠? X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X라고 얘기하는 것은 2K 더하기 K x-2. 근데 얘를 K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은 2 더하기 x-2, 즉 KX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X가 KX라고 얘기하는 것은 K는 1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DH의 길이는 2, 그리고 여기 CH의 길이는 x-2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CE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EH의 길이는 x-4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삼각형 EGF의 넓이는 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삼각형 FEH 넓이와 삼각형 GHE의 넓이를 더해 놓은 것과 똑같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x-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x-4 곱하기 2 더하기 x-2, 즉 2분의 1x x-4는 7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14, 즉 얘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4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x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2 플러스 3 루트 2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20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삼각형의 합동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20번을 이렇게 20번과 같이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볼 필요 없이 빈칸 주변만 한번 확인해 보면서 빈칸을 채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면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ABC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B의 길이가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변 BC 위에 선분 DC가 4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8이라고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F 뭐 이렇게 다른 설명들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 과정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물어보고 있는 게 CE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각형 ABD와 사각형 ACE가 서로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자, BD, ABD, ABD. 자, 이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 ACE, ACE. 자, 요거 두 개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고 지금 여기서 대응이 되는 게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서로 대응이 되고 AD와 그리고 AE의 길이가 서로 대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BAD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서로 대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CE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CE의 길이와 서로 대응되는 그런 변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BD 선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BD 선분의 길이는 8이 되기 때문에 가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8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서 여기 닮은 B는 나 대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닮은 B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ECF가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CD 이 삼각형과 그리고 ECF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응되는 게 여기 각 FCD와 ECF 여기 각이 서로 대응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여기 AC의 길이가 1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CE의 길이가 아까 밝혀놨듯이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C의 길이와 그리고 CE의 길이가 서로 대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닮은 B가 선분 AC 대 선분 CE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12 대 8, 즉 약분하게 되면은 3 대 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빈칸 나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3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분의 길이 B가 닮은 도형에서는 똑같게 되기 때문에 CF의 길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 볼 거거든요. CF. 자, 여기서 CF와 서로 대응되는 변은 C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분 CD 대 선분 CF는 닮은 B가 아까 3대 2라고 이야기를 했죠. 3대 2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CD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4대 선분 CF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분 CF의 길이는 2 곱하기 4 나누기 3, 즉 3분의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PQR을 모두 더해 놓은 값이니까 8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8. 따라서 요걸 모두 다 더해 주게 되면은 3분의 41 이러한 결론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형의 내심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제 모두 묶은 그런 융합형 문제가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21번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1번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2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2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분 BC가 40이라고 얘기하는 ABC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심 ABC 삼각형의 내심을 I라고 얘기를 하고 삼각형 DBC의 내심을 J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선분 IJ 여기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AD의 길이를 A라고 두고 CD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두 번 사용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가장 먼저 ADC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의 제곱, 즉 625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삼각형 BDC 여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역시 사용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40의 제곱은 1600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A 플러스 25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50A 더하기 625. 근데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25라고 밝혀놨죠. 따라서 50A 더하기 1250은 16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50A는 35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A는 7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25라는 것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B는 2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A는 7 그리고 B는 24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또 볼 거냐면은 점 I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 이렇게 한번 내려볼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점 J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HI라고 하고 여기를 HJ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IHI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를 R1이라고 두고 그리고 JHJ의 길이를 R2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S는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역시 두 개를 또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자, 삼각형 ABC 라고 하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1 그리고 25 더하기 25 더하기 4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거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밑변을 40으로 봤을 때 높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넓이를 구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지금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에서 수선을 내리게 된다면 그 수선의 발은 역시 HI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고 얘는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20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은 AHI의 길이는 15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변을 40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15라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고 지금 이것은 90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10 약분이 되고 3, 5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R1이라고 하는 건 3분의 20이라고 우리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CD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자, 삼각형 BCD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2 곱하기 32 더하기 24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고, 또 그냥 이제 BD 여기를 밑변으로 뒀을 때 높이는 2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2 곱하기 24 이렇게도 표현이 동시에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시켜보게 되면은 56,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약분이 되겠고 24와 96 약분해서 여기는 4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8이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R2는 8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R1의 길이는 여기가 3분의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R2 여기 길이는 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을 조금 한번 지워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를 살펴볼 거냐? 지금 점 J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BCD의 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내심의 뜻 자체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J를 지나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시에 점 I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동시에 각 B의 각의 이등분선을 이제 이렇게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분 BJ는 점 I를 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BI, HI 이 삼각형과 BJ, HJ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역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두 개의 각이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IHI 선분과 JHJ가 서로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통으로 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AA 닮음으로써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IJ 여기 길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이제 닮음의 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볼 거거든요. 자, 두 개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는데 그 닮음 비가 우리는 3분의 20대 8. 요걸 좀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20대 24라서 우리는 5대 6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5대 6인데 지금 여기 길이 BHI의 길이가 20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BHJ의 길이는 얼마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까? 24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을 때 여기 길이가 4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길이는 지금 8에서 3분의 20을 빼주는 값이니까 3분의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IJ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16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9분의 1, 즉 16 곱하기 10 나누기 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j 선분의 길이는 3분의 4 루트 1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S는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공식도 매우 중요하겠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연습도 같이 해볼 법한 그런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2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주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고, 보조선을 어떻게 끊느냐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좀 판가름하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어느 부분에 보조선을 끄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B의 길이가 4루트 2, BC의 길이도 4루트 2, 그리고 CD의 길이도 4루트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DE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AE의 길이는 우리는 2분의 7루트 2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 CFE가 90도가 되고 EF 대 FC가 4 대 7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A라고 하면 A 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선분 EF 대 선분 FC의 길이 B가 4 대 7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분 FE를 4K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를 7K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조선을 어디에다가 끄어줄 거냐면 선분 EC 여기를 이제 보조선을 한번 끄어볼 겁니다. 자, 각 D가 역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CE를 한번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선분 CE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직각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분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2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는 얘를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뭐 2분의 65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여기 EFC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 주게 되면 4K의 제곱이니까 16K의 제곱 더하기 49K의 제곱,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65K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 제곱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선분 EF는 우리가 4K라고 두기로 했죠. 그래서 2루트 2라고 둘 수 있겠고, 그리고 선분 FC는 7K라고 두기로 했기 때문에 2분의 7루트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4루트 2 더하기 4루트 2 더하기 7K가 되었었던 2분의 7루트 2, 그리고 4K였던 2루트 2, 그리고 2분의 7루트 2 요거를 모두 다 더해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17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은 17의 제곱 더하기 곱하기 2, 따라서 이것을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578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분 CE에 대한 보조선만 그어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풀이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2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0 곱하기 A-B 이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4개의 숫자의 대소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음수인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분의 6과 9분의 2를 비교를 해보면 5분의 6이 1보다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9분의 2보다 5분의 6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수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 4개의 숫자를 관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음수 2개를 곱했을 때와 양수 2개를 곱했을 때 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요거 2개를 곱하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놓으면 이것은 8분의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9분의 2와 5분의 6을 곱하게 되면은 자,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5분의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2개를 비교를 해주게 되면 8분의 3이 좀 더 크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2개 곱의 최대값 A는 8분의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수를 볼 거거든요. 자, 최소값은 조금 더 쉽죠. 최소값은 가장 큰 양수와 절대값이 가장 큰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 2개를 서로 곱해주면 B가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B는 5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9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120 곱하기 A-B라고 함은 120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10분의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분을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45 더하기 108 즉 153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53이 되겠네요. 네, 28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미가 세 중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꼭지점과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지금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고 중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무게중심을 G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점을. 그러면 AG 대 GM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런 개념까지도 같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볼 건데요. 자, 선분 AB가 루트 4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AD의 선분 위에 무게중심 G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지금 2로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선분 AD는 중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동시에 점 D는 선분 BC의 중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길이가 각각 2가 나온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삼각형 ADC의 넓이가 4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에서 선분 BC를 이제 연장선 이렇게 그어 놓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 길이가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점 H라고 만약에 둔다면 AH의 길이는 4라고 우리는 밝혀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볼 거냐면은 삼각형 ABH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BH의 길이를 구해 줄 겁니다. 자, 41은 선분 BH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분 BH의 길이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의 길이는 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BH의 길이는 5가 만들어질 거고 BC의 길이가 2 더하기 2로 4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CH의 길이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직각삼각형은 어디냐면 ADH 여기 직각삼각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을 해놨던 여기 AG 대 GM의 길이 비는 2대 1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AD의 길이를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 AD의 길이는 얼마냐? 자, 여기 DH의 길이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AH의 길이가 4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는 5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선분 DG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니까 지금 5에서 3을 나누어 주게 되면 DG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G의 길이는 3분의 5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DG의 길이가 3분의 5 밝혀놨고요. 탄젠트 각 CDA는 여기 각이죠. 여기 각. 여기 각은 자, 탄젠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는 3분의 4라고 또 밝혀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를 다 구해놨죠. 선분 DG 곱하기 탄젠트 각 CDA 얘는 3분의 5 곱하기 3분의 4가 만들어져서 9분의 20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P분의 Q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는 9 더하기 20이 되어서 2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9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가 될수록 개념을 파고드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절대 개념을 소홀히 하지 말고 특히 이런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이전에서도 객관식 문제 21번으로 중요하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번 문제 잘 보면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겉보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히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A는 양수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B의 좌표가 1,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C의 좌표는 3, 3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A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D의 좌표도 마이너스 3,0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점 선분 BD의 길이는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바로 16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 ABCD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것은 삼각형 ADB와 삼각형 DBC의 넓이를 모두 더해놓은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선분 BD가 밑변이라고 둘 다 가정을 해 놓는다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높이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양수 A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사각형 DBC의 높이는 3A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인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3A 즉 8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넓이가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라고 우리는 밝혀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겠고 그리고 3A는 6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자, 그때 이차함수 gx, y는 g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선분 CD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CD를 확인을 해 봤을 때 3,6과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그 직선의 y 절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0,3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이 가능해질 겁니다. 어차피 중점 형태가 아니고 지금 뭐 얘를 1차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에도 y는 기울기가 1이 만들어지니까 x 더하기 3,6을 지나기 때문에 넣어주게 되면 y 절편이 3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0,3이라고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gx라고 하는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3,6이면서 0,3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그러한 2차 함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f-1 곱하기 g-3의 곱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fx를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는 m이라고 한번 더 본다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이므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점 B를 지나기 때문에 1,0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0은 1을 대입을 시켰을 때 16 마이너스 2, 16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m은 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fx에 이렇게 m 자리에 8분의 1을 대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gx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0,3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역시 여기서 대입을 해봤을 때 3은 9n 플러스 6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1 곱하기 g-3의 이것을 값을 구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f-1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x 플러스 3은 2가 되고 제곱하면 4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gx 여기서 보게 되면 g-3이라고 하는 것은 자, x-3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제곱하면 36 즉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9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9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지금 삼각형의 닮음과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또한 삼각 비까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사용은 되긴 하는데 문제가 꽤 복잡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구나 정도만 체크만 해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A, B의 길이가 5루트 5, B, C의 길이가 12라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120이라고 밝혀놓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BC의 길이가 12가 되기 때문에 BC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리고 그 연장선의 점 D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 겁니다. 그때 여기 점을 H라고 만약에 둔다면 여기 길이는 DH의 길이는 1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분 AE와 3ED 이게 길이가 같은데 지금 평의 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AD의 길이가 12가 됩니다. 근데 얘가 3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길이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AE의 길이는 9고 DE의 길이는 3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BF 길이와 E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F 길이도 역시 3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삼각형 EGD와 삼각형 여기 교점을 H'라고 한다면 FH-B 요거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BF와 DE의 길이가 3으로 같고 동시에 여기 H-FB 각 크기와 EDG 각 크기가 서로 같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ABCD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 개 선분이 서로 평행하게 될 거고 억각에 의해서 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 H-BF 각 크기와 GED 각 크기가 서로 역시 같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억각에 의해서 FBH 각 크기는 여기 BAD의 각 크기와 똑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AB 선분과 CD 선분이 평행이고 동시에 GE 선분과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에 의해서 서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GED 삼각형과 FBH 삼각형은 서로 ASA 합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를 S라고 만약에 두고 여기 넓이도 역시 S라고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확인해 볼 거냐면 FDC 이 큰 삼각형과 그리고 FH-B 삼각형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자, 이 두 개 삼각형을 역시 확인을 해봐도 여기 두 개의 선분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 B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닮음 B를 확인해 보면 3대 15 이렇게 만들어져서 1대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지금 선분 CD의 길이는 5루트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BH-의 길이는 루트 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AH- 길이는 4루트 5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GE의 길이도 루트 5라고 밝혀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CH 길이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시켜주게 되면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20인 걸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GED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만약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DGE 사각형과 DAH 다시 사각형은 역시 닮음이 되겠고, 그 닮은 비는 3대 12, 즉 1대 4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넓이, 자, 선분의 길이 B가 DE 대 DA는 1대 4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 GED 대 삼각형 H-AD는 1대 16의 비를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GED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두기로 했기 때문에 삼각형 H-AD는 16S라고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자, 또한 우리는 여기 넓이도 S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대 15, 즉 1대 5의 길이 B를 갖게 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FBH 대 삼각형 FCD는 1대 25가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FCD는 25S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각형 BH-DC라고 하는 건 25에서 S를 빼준 값이니까 24S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120이라고 하는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H-AD 더하기 사각형 BH-DC, 이거 두 개 값을 더해 준 건데 얘는 16S 더하기 24S, 즉 40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S라고 하는 넓이는 3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삼각형 DAH 얘인데 16S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4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 각의 크기 A, G, F 각의 크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고 하냐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FHD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15 더하기 5로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DH의 길이 높이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시켜주게 되면 선분 FD의 제곱은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즉 50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FD 선분은 10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두 개 삼각형 지금 여기 삼각형과 FDC의 삼각형 넓이 그 길이 B가 닮은 B가 1대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FH- 대 HD 여기의 길이 B는 1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선분 H-D라고 하는 건 10루트 5에서 1대 4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5분의 4를 곱해주게 되면 H-D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8루트 5가 만들어질 거고, H-F 여기의 길이는 2루트 5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루트 5가 될 거고요. 합동이니까 여기도 GD의 길이도 2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H-D의 길이는 H-G의 길이는 그렇게 되면 6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볼 거냐면 여기 삼각형 AH-D의 넓이가 16S로 48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자, 여기 A에서 지금 이 직선으로 수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 겁니다. 이때 수선의 발을 뭐 H, 뭐 2'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요거 넓이 48이라고 함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H-D 여기 길이를 밑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8루트 5 곱하기 AH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AH2'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5분의 12 루트 5라고 우리는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2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 ADH2'.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빗변의 길이가 12가 되겠고, 여기 밑변의 길이가 5분의 12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H2' 요거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DH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2의 제곱 빼기 5분의 12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는 144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이것을 같이 좀 정리를 시켜보게 되면 DH2'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루트 5분의 2, 즉 루트 5분의 24 이렇게 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H-G 여기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그러면 루트 5분의 24에서 2루트 5를 빼준 값을 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H2'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4 루트 5에서 2루트 5를 빼준 5분의 14 루트 5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14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삼각형 AH2'G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밑변 나왔죠?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게 되면 선분 AG가 동시에 나오게 되겠네요. 자, 빗변을 구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인 값을 알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AG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루트 5분의 1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분의 1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144 더하기 19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68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선분 AG라고 하는 것은 루트 68 즉 2 루트 17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각 AGF 라고 하는 것은, 자, 빗변 2 루트 17 분의 높이 5분의 12 루트 5.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2 루트 5 나누기 2 루트 17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 얘는 계산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루트 17분의 6 루트 5. 그래서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 85분의 6 루트 8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P분의 Q 루트 85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P 더하기 Q는 85 더하기 6 따라서 91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쓰이는 개념은 중요하지만 사실 좀 불필요하게 계산이 좀 많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좀 좋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A, G, F
여기 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보다는 이 AGF 각 크기와 똑같은 각을 하나 골라서 찾아서 거기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주는 게 사실 좀 더 좋은 문제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AGF 각과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각을 찾아봐도 그런 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사인 값을 구해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구나 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점짜리 문제를 모두 다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복습 꼭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여러 나오게 되었죠. 이 개념들을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